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정훈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한껏 달아오른 대선 전국과 강원도의 입지 강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북 정책, 임기 말 새롭게 시작하는 강원도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인균입니다. 네, 추석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두 분 의원님께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께 인사 한마디씩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일주일 후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입니다. 올 추석의 화두는 청년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봅니다. 강원도는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의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일자리보다도 교육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7월 2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 강원도를 방문하셨는데 화천에서 지방 소멸 위기 대책을 논의하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길고 긴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고 지쳐갑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이 높아지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물론 마스크와 이 부스터샷을 전제로 한 이두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들지만 좀 더 힘을 내시고 일상 회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예년 같지 않은 추석 명절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추석, 희망을 갖는 추석,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큰 명절에는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이 자리에서 오가는 얘기라는 게 처음에는 뭐 애들 잘 크냐, 뭐 직장은 어떠냐, 넌 뭐 결혼 언제 하냐 하다가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저녁 뉴스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정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되죠. 여기서 나오는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화기애애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화기애매하게 끝나잖아요. 싸우면서 내 다시는 집에 안 온다 그러고 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거나 요즘 각 정당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한창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다음 대선의 강원도 공약, 이 공약에 대해서 각 당마다 뭐 정리된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강원도에서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이 끝났죠. 그 결과 충청도에서 이어 강원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을 획득해서 큰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경선 중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공약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당 1, 2당 후보의 경우 전국 공약으로서는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청년 실업, 미래 먹거리 등 그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정형화될 수 있는 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 나오고 있는 셈이죠.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는 강원도의 취직사회 책임제, 평화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 북부선의 연결, 석탄 화력의 축소, 청정에너지 수소 산업의 육성 이런 것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고 일치하는 그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를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 메카로 만들겠다. 그리고 정밀 의료,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에카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및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지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또 그리고 천혜 환경을 이용해서 이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참 우리 당은 이렇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이 경선 국면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힘 1, 2등 후보가 이 뭐 조금 나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그 후보를 크게 걱정하는 건 아닌데 예. 나오는 얘기들이 이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 정치를 희화화하고 이 또 뭐 어떤 환멸감을 가질까봐 걱정하는 얘기인데요. 윤모 후보의 경우 불량식품에서 이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다. 이런 황당한 또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뭐 홍모 후보 같은 경우엔 진주 의료원을 그 좌파 운운하면서 없앴던 것을 아직도 그런 좌파 운운하면서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유승민 후보 뭐 이런 분들은 좀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죠. 그런 정책들 내고 계신 분들은 있어서 좀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상대 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아, 네. 저는 이제 박인균 의원께서 여러 긴 시간 동안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예.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그 후보들의 그 공약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그 국민의힘 강원도 공약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요. 예.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 홍준표 의원님의 이제 동해안 유럽 항로 개발 공약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10년 안에 북극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시대가 곧 열린다. 네. 동해안을 크게 개발해서 수도권과 유럽 항로의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는 강원도 전체 경제 발전에 이득이 되는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또 제안을 하셨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는 동해안 해안선 관광벨트 이제 개발과 강원도 이제 경제특구 활성화를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그 후보자분들이 이제 한 분들이 오지 않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5분이 남으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후보들께서 강원도의 좋은 공약을 발표 이제 하실 것입니다. 예. 자, 민주당 쪽 얘기를 들었으니까 먼저 민주당 쪽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네,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들께서도 계속 거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공약이 꼭 필요하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분단 이후 남북 대치, 안보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와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많은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남북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을 시켜서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은 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교두보가 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견인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강원도와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심 의원님, 네. 사실 팔은 안으로 굽고 아무래도 그게 좀 관습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후보들에게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도 가고 생각도 한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제가 거론했던 이 두 분께서 만약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 이기신다면 이 강원도에도 지금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분은 단순히 강원도와의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외가가 강릉과 평창에서 이제 오래 살아온 강원도의 이제 외선주라고 합니다. 예.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친가가 강원도 평강군에서 오래 터를 잡고 살아오셨고, 특히 조부 이제 최병규 선생께서는 춘천구의 전신 춘천 이제 고보를 다니시면서 항일운동을 주도하셨다고 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은 강원도만의 또 경기도만의 또는 뭐 전라도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예.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특정 지역에 이제 편파적으로 챙기기보다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뭐 그러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강원도에 애정을 보이고 또 그만큼 강원도의 실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는 뭐 계실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요. 또 강원도에 많은 이익이 되리라고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께 여쭤볼 게 대북 관계인데요. 그 통신선이 또 다시 단절된 이후에 엊그제 미사일 발사까지 이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남북 관계는 또다시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의 강원도의 대북 관계, 그러니까 현 정부와 강원도의 대북 관계를 대하는 이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뭐 토론은 후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또 오늘 그 강원도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를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이제 박진 국회의원께서 강원도당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북 정책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 네. 건강한 남북 관계,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이제 도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남북 관계, 건강한 남북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남북 관계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이번에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넋놓고 이제 바라보면서 북한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비상식적인 짓을 저지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이제 위협을 받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이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뭐 핵, 미사일 도발에는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바라만 보는 것이 진정한 평화, 건강한 남북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원칙을 정립하고 북한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인균 의원님. 예, 이 과거 퇴행적으로 이 대립하고 이 강경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대북 정책이 상책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하노이 그 회담 그 결과 이 좀 미국 트럼프에 속았다 이런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보면은 이 뭐 작은 어떤 이 문화 스포츠 인도적 식량 지원 방역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근본적으로 북미 간 정전협정이라든가 외교관계 수립 경제 제재 큰 틀에서 해결해야지만 이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미국은 가장 큰 관심거리가 이 중국 포위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군산복합체의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어떤 불신 또 이 완전한 어떤 핵의 폐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인데요. 이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오히려 그 미국의 성김 그 특사의 그 어떤 발언과 행보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쇼가 아닌가. 이미지를 이제 그런 어떤 과시하고 또 이제 그 협상력을 높이고 뭔가 유리한 어떤 지점을 확보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이 동북아 또는 한국, 미국에 위협을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이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대북 정책의 원칙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변함없는 평화와 교류 이런 정책을 하고 있죠. 예. 자, 저희가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뭔가 또 예민한 문제를 꺼내 들었다가는 1박 2일 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두 분께서 1분 정도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먼저 이번엔 박인균 의원님께서요. 예.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정겨운 사람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경제는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힘을 내시고 서로 이 아끼고 격려하고 이런 명절이 되고 또한 그런 또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분들께서 강원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지정과 대북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원도 남북 교류 협력 방향은 정말 다시 한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은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